죄다. 이 관세 전쟁,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관세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들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세를 제외하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좀 보게 되면 미국의 경제 구조를 체질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조금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침체 위험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관세 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 정책 우려에 따라서 경기 침체 위험이 부각되고 있고, 이게 지금 시중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식 필살기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경기 침체 위험이 막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가 죄다 이 관세 전쟁,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관세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들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관세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를 제외하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좀 보게 되면 이런 특징이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확실한 축소, 그리고 민간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 구조를 체질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조금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위험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의외로 채권 투자 같은 경우도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미국의 재무장관, 지난 재무장관이 자넷 옐런이죠. 그리고 현 재무장관이 스캇 베센트인데, 이 두 사람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바이든 정부 때 재무장관이었던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구조 자체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계속해서 정부의 강한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구조 전체에서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다,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너무 강력했던 재정 투자가 결국은 현재 미국의 물가 위험을 유발시킬 가장 큰 원흉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는 너무 정부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정부에 의존되어 있는 부분이 민간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간에게는 그래서 법인세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투자 축소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리세션 위험의 이야기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재정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위험이 거론됐다고 봐야 될까요? 정부가 재정 투자를 축소하는 것만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현상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 투자가 있었고, 이게 미국의 GDP를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거는 경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요번에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재정 투자의 축소는 고용시장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장관인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고용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산업, 이쪽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요. 이 언급대로 우리가 다 아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 부서를 이용해서 연방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경기 둔화 위험은 단순히 정부 재정 지출 축소, 이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 재정 축소,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고용시장의 악화 가능성까지 고려가 되면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정부의 재정도 축소되고 고용시장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세션 위험을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강행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큰 영향이 없을까요? 사실 관세 정책 역시 이제 일정 부분 경기 침체 위험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관세 정책이 경기 둔화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은 그냥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수입 물가가 비싸지다 보니 소비자의 소비 활동이 둔화되지 않을까? 그냥 요 정도로만 연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미국 10년물 금리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제가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 시기에 오히려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관세 위험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시중에 금리의 상승이 나타나는 게 오히려 조금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거는 결국 물가 위험인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에서처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물가 위험을 넘어서서 실제로 경기 침체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침체 위험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관세 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 정책 우려에 따라서 경기 침체 위험이 부각되고 있고 이게 지금 시중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 침체 위험은 현실화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반대로 해봐야 돼요. 트럼프 정부 시작하자마자 이런 자기 파괴적인 정책들을 펼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트럼프는 재정을 축소하는 대신에 민간에게는 더 큰 혜택을 부여할 겁니다.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법인세 인하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후엔 지금은 좀 경기 침체 위험이 걱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되면 이제 시장은 재정 투자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과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기 활성화 위험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완충되면서 실제로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마 타진하게 되지 않을까 평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현 시점에서 경기 침체 위험이 오느냐 경기 침체 위험이 오지 않느냐 저는 그거는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대비하라, 조심하자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 위험이 왜 오게 되었는지 이것들이 왜 부각되게 되었는지 이런 배경들을 알게 되면 이후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 정도로만 일단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확실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뚜렷해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뚜렷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현 상황에서 채권을 공매도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쪽에 있는 걸 거다. 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권을 사라는 얘기죠.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채권을 사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위험이 너무 높아서 채권이 매력적이다. 뭐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일련의 상황들을 쭉 놓고 봤을 때 트럼프 정부는 그래도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채권이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꽤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가장 큰 위험은 물가 위험이겠죠. 물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 금리가 잘 내려가지 못할 거고 그러면 채권 투자는 효능이 별로 없을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로 보면 관세로 인한 물가 위험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도 존재하고요. 저 역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얼마 전에 PCE를 통해서 관세 부과 이전에 미국의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아주 걱정스럽지 않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라는 견해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 라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수준이 오히려
2배에서 2번에서 3번 정도로 증가하는 경향까지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경기 침체 요인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주식시장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 거에만 몰입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자산 배분의 변화를 좀 꾀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정 부분 정도는 채권 투자로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채권 투자라는 건 주식처럼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긴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 위험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고통받고 주식시장이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 이를 활용해서 투자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야기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데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예측이나 추측을 아무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계속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어떤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추락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이유와 어떤 다른 계기로 인해서 반등하거나 조금 회복하는 포인트들이 마련될까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 위험과는 상당히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오히려 좀 미국 증시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경기 침체 위험은 지금 위험일 뿐이지 본격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침체에 빠진다고 하면 트럼프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되는 조치들이 있을 거고 쉽게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증시는 자연스럽게 다시 좋아지겠죠. 근데 오히려 사실 미국 시장의 AI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크로하고 특별하게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는 계속해서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크로 상황에서 개인 소비가 어떻게 되고 이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부각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오히려 보면 최근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더 나쁘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그건 몰라요. 왜 이 AI 주도주들이 지금 나쁜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상 자체는 실제로 경기 위험, 리세션 위험으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쪽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섹터가 가장 약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린 증시는 일단은 조심하고 볼 일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훨씬 나쁘게 전개되는 포인트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주식시장만큼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더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네. 궁금한 게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때는 어떻게 회복을 했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극복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사실 이 AI 주도주가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기간은 딱 한 번이에요. 금리가 오히려 높았을 때예요. 20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았을 때는 시장은 충격을 받아요. AI 종목들도 AI 주도주도. 근데 지금은 경기 둔화 위험 때문에 리세션 위험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라는 거고 이건 과거의 사례에서 뭘 끄집어 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이 AI 사이클은 2023년 6월부터 전개된 사이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AI 사이클은 전체 데이터 경제 사이클의 지금 3번째 피리어드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부터 전개됐던 사이클이거든요. 거의 10년째 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종료될 수도 있죠. 종료될 수 있으면 아주 심각한 주식시장에 힘듦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배제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그걸 예상하고 그걸 답으로 놓고 뭔가를 포지션을 취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확실히 위험해지면 안 되는 환경에서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 쪽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트럼프가 집권했을 시기에 가장 좋았었거든요. 1기 때. 이제 스캇 베센트 오늘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 사람 미국의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안 바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시장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다 양쪽 가능성 다 열어놓고 지금은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이 오고 뭐 이런 위험이 있을 때 또 다른 투자 대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채권이라는 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미국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극복할 수 있는 투자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서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오지 않을 것이냐, 이거를 맞추는 거는 굉장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맞췄다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의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알기 전에 우리는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경기 침체 위험이라는 게 왜 갑자기 나온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만이라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무언가를 대비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또 앞서 우리가 도출했듯이 새로운 투자 대안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한 1시간 정도 길게 이거 말씀드려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그런 좀 잡설들은 빼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주식 필살기 시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